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모르는 것은 반드시 3번 시도해봐라. 첫 번째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시도해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도해봐라. 네, 정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오늘 아침에 좋은 명언처럼 3번 꼭 시도해볼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감사스마일 오늘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간만에 정말 삼송 늦 가을에 그런 정취를 느끼면서 출근했는데 아침에 조금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추웠기 때문에 오늘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먼동이 트는 아침, 2번 오는 하루는 없다.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C1블럭에 지금 토지 분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분양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렸던 민간 분양은 최소 9억 이하가 아니라 정말 9억에서 10억 정도 정말 싸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8억대 중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시스의 이예슬 기자님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593세대 공급 가격이 2,479억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2,479억이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가 C1블럭입니다. 고양선 3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쪽에 초등학교가 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S1블럭 분양했었을 때 인기가 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1블럭이 일단은 이번에 토지 매각 공고를 갖다가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추정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41,488제곱미터 593세대 규모의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해서 공급 가격은 약 2,479억으로 지금 매각을 갖다가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평당 따져보니까 2천만 원이 약간 아래 1,975만 원 수준으로 해서 대금 납부 조건은 5년 유이자 분할 납부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5년 이후에 아마 입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착공이 올해 들어가서 내후년 정도에 아마 사전 청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일단 공급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시행사에서 이런 주택 시행이라든지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이 주택을 갖다 매입을 갖다 희망하실 거다 보니까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 땅을 갖다가 매수해서 공급받아서 아파트를 지으실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센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3기 신도시 고향 창릉 신도시 본청약 민간 분양 실제 분양가를 갖다가 한번 추정해 보았다는 블로그 글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분의 그 블로그를 쭉 한번 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돈센스의 글을 갖다 토대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돈센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블로그 구독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양 신도시, 왕족 신도시에 이어서 창릉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가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공식 자료는 아니고 LH에서 토지 분양한 가격을 근거로 추산해 보았는데 민간 분양은 이대로 나올 거다. 건설사가 받아가는 토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돈센스님께서 추산하는 가격 이하로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 공개된 3기 신도시 중에서 분양가는 창릉 신도시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비가 창릉 신도시가 가장 높았고 실제 LH에서 공급하는 토지 가격도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신도시 내에 고도 제한도 걸려 있어서 용적률도 상당히 낮다. 그렇다 보니 상당히 쾌적하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 특히 한강 이북에서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의 인기는 하남 교산 신도시 다음으로 인기가 높을 거라고 이야기를 감히 드리지만 감사스마일의 원픽은 창릉이다. 감사스마일도 창릉에 들어가서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할 것이고요. 또 창릉에 가서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창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창릉 신도시의 본청약 분양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계산 과정은 지난번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 본청약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관련해가지고 또 링크도 한번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릉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C1블럭 공급공고 1순위 이렇게 쭉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85 초과로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가능한 부지다. 즉 다시 말해서 34평도 지을 수가 있고 38평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용적률은 200%입니다. 잘 봐야 되는 거는 또 토지 사용 가능한 시기인데 저 시기가 되어야지만 착공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공공분양은 2028년보다 지금 이제 조금 이르게 한다고 쳐도 민간 분양 물량은 상당히 딜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 같은 경우야 2028년 정도, 늦어도 2028년,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에 입주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를 추정하려면 심플하게 토지 가격하고 용적률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C1 블록의 대지 면적이 약 41,488제곱미터이다 보니까 약 12,000평, 12,572평 정도가 되고요. 전체 토지 면적의 용적률을 곱해주게 되면 주택 전체 연면적이 나옵니다.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는 있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적률 200%를 적용했을 때 아파트 전체의 연면적은 25,144평이고요. 여기서 전체 필지 공급 가격인 2,478억 원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택지비 공급가가 나온다. 즉 평당 택지비 공급가는 약 985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평 기준으로 해서 물론 34평 이상으로 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택지비 원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3억 4천 정도, 3억 3,49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충 택지비 원가만 해도 왕숙 신도시보다는 약 10%는 더 비쌉니다. 그만큼 전체 분양가에 반영될 거고요. 퓨어하게 아파트 택지비 원가만 3억 4천에다가 신도시 아파트 공사비를 반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본청약 분양가는 34평 국평 기준으로 토지 가격 3억 4천, 공사비 4억. 근데 여기는 공사비를 이분께서는 평당 80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2023년 기준이 아니라 토지 사용 시점인 2028년,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5년 후를 예상을 했을 때 평당 800인데 물론 여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 800만 원으로 치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계약 면적이 약 50평 기준이 되고요. 각종 비용, 뭐 예를 들어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택지비 가산비라든지 교통 분담금이라든지 토지 금융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소로 잡았을 때 8억. 그다음에 다 조금 더 높이 본다고 하면 8억 5천까지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8억에서 8억 5천만 돼도 땡큐입니다. 그런데 8억에서 8억 5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마 2028년에 토지 사용 시점 기준으로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9억, 최소 9억이고요. 1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가요? 분양이 될까요? 만약에 8억에서 8억 5천이라고 하면 아마 민간 분양 본청약 때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아마 9억에서 10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분양은 완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돈센스님께서는 생각보다는 가격이 괜찮다고 본다. 딱 지금 향동지구 가격이니까. 근데 실제 분양할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게 본청약 기준입니다. 사전청약은 아마 2025년, 2026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본청약 기준으로 2027년, 2028년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입주는 2030년을 갖다 예상을 하면 될 듯한데, 만약에 그때 과연 저가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 최소 1억은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결론을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갖다가 받으시는 분들께 결코 공공 분양은 9억 이하로 나올 수 있겠지만 민간 분양은 9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되셨던 분들은 절대 사전청약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대장단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돈센스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천마을입니다. 천마을 SO, S6블럭하고 A4 신혼희망타운. 이번에 LH에서 토지 공고를 올리면서 토지 이용 계획도도 같이 올렸는데 추후에 변경은 되겠지만 재미로 한번 볼만하다. 가장 입지가 좋은 것은 단연 천마을 라인이라고 본다. 제가 창릉 신도시의 천마을 라인을 대장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천마을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입주 초기에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원흥지구에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저는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원흥뿐만 아니라 삼성까지도 다 같이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릉천 근접 조망권 및 수변공원 도보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지금 창릉 호수 공원이 아직 지금 이야기가 지금 올 연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변공원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창릉 호수 공원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초중고 모두 끼고 있어서 학세권이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직주 근접이 또 가능하다라는 말씀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빠뜨렸는데 GTX 역세권이고 고양선에 2억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GTX-A 또 요금 부분도 이제 4,000원 정도로 해서 또 탄력적으로 또 출퇴근 시간에는 또 할인을 또 적용을 해서 또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마을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지금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갖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목조목 따지지 않아도 그냥 대충 봐도 단지 이름이 천마을이고 또 분명 시범 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동탄을 예를 들더라도 또 기존에 있는 신도시의 시범단지는 무조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분양하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또 가격도 좋게 나올 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릉 천마을 SOS 6블럭 같은 경우에는 84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청약 때 분양가는 어찌됐든 간에 6억 후반 7억 초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본청약 때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본청약도 5% 상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8억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 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그런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창릉 천마을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께 특별히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기 없기입니다. 잠시만요. 정말 이 돈센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그 블로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상당히 놀랬고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창릉 천마을의 가장 좋은 입지는 S10블럭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S10블럭은 어떻게 해서든 분양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도 능력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S10블럭, 그 다음에 M6라든지 M5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단지까지 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C1블럭 같은 경우에는 고양 3역과 도보 한 5분 이내, 한 10분 이내, 5분 이내 정도로 한 500m 정도 이내로 300에서 500m 이내로 좀 떨어져 있는 정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공급 부지다 보니까 또 창릉 천마을의 첫 번째 민간 분양 공급 필지다 보니까 많은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에서 청약을 갖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SO, SU, A4가 창릉 천마을인데 초중고가 다 들어오면서 원흥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멀리에 창릉 삼송에 있는 인프라까지 그리고 또 BRT까지 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GTX 뭐 역을 갖다 더블 역세권을 걸어 다닐 수도 있겠지만 또 SRT로 해가지고 BRT로 해가지고 BRT 노선으로 해서 충분히 삼송으로도 다닐 수 있고 또 화전으로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통 여건이 갖추어질 것이고 또 수변공원이 지금 들어온다고 했지만
또 아직 호수공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호수공원이 또 이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릉 천마을은 입지는 최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S11과 B5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형이 되지 않고 선택형과 나눔형이 지금 공급될 것 같은데 이 소식도 12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창릉의 사전청약, 공공분양에 있는 사전청약을 갖다 생각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본인의 그런 자격 요건을 갖다 갖춰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감사 스마일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런 문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상담을 갖다가 하는데 유료로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전화 상담은 제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멀리 지방에 있어서 저를 찾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화 상담은 제가 정말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 전화 주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미소부동산으로 또 전화를 또 주신 분들 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하고 상담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갖다가 하시고 방문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창릉 3기 신도시에 앞으로 또 민간 분양 또 공급 또 일정이 또 나올 수 있다. 또 민간 분양 또 공급에 관련해 가지고 또 토지 분양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창릉은 1단계 지금 말씀드렸던 창릉천을 중심으로 창릉 천마을과 그다음 시온블록을 해서 여기에 1단계로 들어가고요. GTX역 아래쪽으로 해서 화전 쪽으로 해서 고양선 1역으로 들어가는 쪽이 2단계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용두 사거리에서 삼성 방향이 3단계인데 아마 이제 창릉 천마을 착공 들어가는 게 1단계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또 올 하반기 12월 달에 사전청약 들어가는 두 개 단지 B5하고 S11블록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사전청약 들어가는 단지는 2027년, 2028년 입주가 되는 게 아니라 2030년 정도 입주를 갖다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창릉은 정말 1등이다. 3기 신도시 중에 최고의 입지다. 용산시대에서 가장 빛을 발휘할 또 고향 창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끝으로 창릉 사전청약 당첨되시는 또 S5, S6, 그 다음에 S4, S3, S1 블록에 당첨되신 분들 조금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이지만 항상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 오는 하루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